비우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 어느 오후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달력 아래 쌓인 서류 봉투, 현관에 놓인 택배 상자, 서랍 깊숙이 접힌 옷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잔잔히 퍼지고 난방이 도는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물건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곳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놓인 봉투를 발로 살짝 밀어 옆으로 두었습니다. 버릴까 말까 망설이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없는 줄 알고 주문한 물건이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기분. 집은요, 비워야 새 것이 들어와요. 이웃 아주머니의 한마디가 설명 없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거실벽에 걸린 달력 아래 아이들 시간표가 자석으로 붙어 있습니다. 달력 모서리가 살짝 말려 올라가 있고 자석 하나는 반쯤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소파 옆을 지나 창가 쪽으로 걸어갑니다. 발밑에서 바닥재가 미세하게 삐걱이는 소리가 납니다. 바닥에 놓인 서류 봉투 3개가 거실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저는 그중 맨 위 봉투를 발로 살짝 밀어 옆으로 둡니다. 봉투 표면이 미끄러지며 나머지 2개와 떨어집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주방에서는 남편이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자기가 나무 식탁에 닿는 둔탁한 소리입니다. 물 끓는 소리가 잠시 멈추고 냉장고 문이 열립니다. 저는 거실 중앙에 서서 주방 쪽을 바라봅니다. 창밖으로 겨울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빛이 바닥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난방이 돌면서 따뜻한 공기가 발목 쪽부터 올라옵니다. 공기 중에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닙니다. 집은 늘 사람 수만큼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고 가방이 소파에 걸쳐져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의 안경이 놓여 있고 저는 제 컵을 들고 서 있습니다. 물건들이 각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 옆을 지나 부엌 쪽으로 한 걸음 옮깁니다. 발바닥에 바닥 온기가 전해집니다. 난방 소리가 낮게 웅웅거리며 이어집니다. 거실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물을 준 지 며칠 지났는지 흙이 마른 것 같습니다. 저는 화분을 만지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손에 든 컵이 미지근해져 있습니다. 소파 쿠션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입니다. 리모컨이 쿠션 사이에 반쯤 끼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냥 둡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줄기가 컵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냅니다. 저는 거실 중앙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시간표, 서류 봉투, 신발, 가방, 안경, 리모컨.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다시 봅니다. 발로 밀어둔 봉투가 벽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먼지가 살짝 쌓여 있습니다. 난방 소리가 잠시 멈추고 집이 조용해집니다.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저는 제자리에 서서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쉽니다.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폐로 들어옵니다. 주방에서 남편이 컵을 들고 거실로 나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가까워집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봅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 봉투 쪽을 봅니다. 3개의 봉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 정리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햇빛이 조금 더 이동해서 소파 끝자락을 비춥니다. 빛의 경계선이 선명합니다. 저는 그 경계를 따라 시선을 옮깁니다.
빛이 닿는 곳과 그림자진 곳이 나뉘어 있습니다. 집안 공기가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저는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도자기가 나무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냅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시간표 자석이 여전히 반쯤 떨어진 채로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냥 서서 봅니다. 달력 숫자가 햇빛 속에서 흐릿하게 보입니다.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골판지 표면이 거칠고 모서리 한쪽이 눌려 있습니다. 송장이 상자 윗면에 비스듬히 붙어 있고 글씨가 작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신발장 옆으로 아이 신발 2켤레가 겹쳐 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는 끈이 풀려 있고 실내화는 뒤축이 눌린 채 놓여 있습니다. 저는 신발을 피해 상자 앞에 섭니다. 발밑 타일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상자를 내려다봅니다.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 됩니다. 무게가 가벼워 보입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상자를 들어 올립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가 예상보다 가볍습니다. 상자를 흔들자 안에서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둔탁하면서도 가벼운 소리입니다. 저는 상자를 현관 바닥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프 끝을 찾습니다. 투명 테이프가 상자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끝부분이 골판지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저는 손톱으로 테이프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테이프가 벗겨지며 찢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입니다. 저는 테이프를 천천히 잡아당깁니다. 골판지 표면에서 테이프가 떨어지며 흰 자국이 남습니다. 상자 뚜껑을 엽니다. 안에 투명 밀폐용기 3개가 보입니다. 플라스틱 뚜껑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용기는 원형이고 크기가 각각 다릅니다. 저는 용기 하나를 꺼내 손에 듭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매끄럽고 차갑습니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아봅니다. 딸깍 소리가 납니다. 밀폐가 잘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용기를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손을 멈춥니다. 부엌 수납장이 떠오릅니다. 싱크대 아래 수납장 깊숙한 곳에 똑같은 용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자 뚜껑을 다시 덮습니다. 손이 뚜껑 위에 머뭅니다.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가야 할지 그냥 여기 두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저는 뚜껑에서 손을 떼고 허리를 펴고 섭니다. 현관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옵니다. 상자를 다시 봅니다. 골판지 색이 베이지색입니다. 송장 모서리가 살짝 말려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상자를 신발장 쪽으로 밀어둡니다. 상자가 바닥을 미끄러지며 움직입니다. 골판지가 타일에 스치는 소리가 납니다. 상자가 신발장 옆 벽에 닿아 멈춥니다. 아이 신발 옆에 나란히 놓입니다. 저는 제자리에 서서 상자를 봅니다. 부엌에 가서 수납장을 열어볼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바닥이 미세하게 땀이 납니다. 현관 타일 바닥이 발바닥에 차갑게 전해집니다. 저는 발을 살짝 들었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타일 온도가 그대로입니다. 겨울 공기가 현관 쪽에서 느껴집니다. 상자 안용기가 필요한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없는 줄 알고 주문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있을 것 같습니다. 수납장 맨 안쪽, 냄비 뒤쪽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자를 그냥 둡니다. 거실 쪽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규칙적이고 작은 소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거실을 봅니다. 소파 위에 쿠션이 기울어진 채 놓여 있습니다. 다시 상자를 봅니다.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들려 있습니다.
안쪽으로 용기 뚜껑 일부가 보입니다. 투명 플라스틱이 희미하게 빛을 반사합니다. 저는 상자 뚜껑을 손으로 눌러 완전히 닫습니다. 골판지가 눌리며 작은 소리를 냅니다. 뚜껑이 평평하게 맞춰집니다. 저는 손을 뗍니다. 신발장 서랍 손잡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은색 손잡이가 희미하게 빛납니다. 먼지가 손잡이 위에 살짝 쌓여 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지 않습니다. 현관에 서서 거실 쪽을 봅니다. 따뜻한 공기가 거실에서 흘러나옵니다. 현관은 상대적으로 차갑습니다. 경계가 느껴집니다. 상자가 신발장 옆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타일과 거실 바닥 경계에 섭니다. 발 아래 바닥재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거실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자가 계속 신경 쓰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상자를 봅니다. 골판지 색이 겨울 햇살 속에서 따뜻해 보입니다.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섭니다. 현관과 거실 사이에 섭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집을 나섭니다. 겨울 오후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감돕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습니다. 플라스틱 병 몇 개가 바구니 안에서 부딪히며 소리를 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층수 표시등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3층, 4층,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칩니다. 1층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복도를 걸어옵니다. 저는 문 열림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들어오십니다.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계십니다. 손에는 검은색 장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아주머니가 1층 버튼 옆에 서십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에 눌립니다. 플라스틱 손잡이가 가늘고 딱딱합니다. 저는 바구니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무게가 손목으로 전해집니다. 아주머니가 말을 거십니다. 오늘도 분리수거하러 가세요?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쌓여서요. 제가 대답합니다. 아주머니가 웃으십니다. 입가에 주름이 생깁니다. 엘리베이터가 2층을 지나갑니다. 표시등이 깜빡입니다. 기계음이 작게 울립니다. 아주머니가 제 바구니를 봅니다. 요즘 집에 물건이 참 많아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저는 바구니를 내려다봅니다. 투명 페트병 2개, 우유팩 1개가 보입니다. 저희도 그래요. 제가 말합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주머니가 먼저 내리십니다. 저도 따라 나갑니다. 로비 바닥이 차갑습니다. 타일 바닥이 빛을 반사합니다. 아주머니가 분리수거장 쪽으로 걸어가십니다. 저도 그쪽으로 향합니다. 분리수거장 앞에 도착합니다. 플라스틱 수거함이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뚜껑이 보입니다. 아주머니가 초록색 뚜껑을 여십니다. 저는 파란색 수거함 앞에 섭니다.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바닥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손잡이가 눌렸던 자리입니다. 페트병을 하나씩 꺼냅니다. 라벨을 떼어내고 뚜껑을 분리합니다. 플라스틱이 손에 차갑게 느껴집니다. 병을 수거함에 넣습니다. 아주머니도 분리수거를 하십니다. 종이 상자를 접어서 끈으로 묶으십니다. 손이 빠르고 익숙합니다. 저는 우유팩을 꺼냅니다.
우유팩을 헹궈온 것이 아니라서 그냥 넣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쪽을 보십니다. 저와 눈이 마주칩니다. 아주머니가 다시 웃으십니다. 집은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저는 손을 멈춥니다. 아주머니를 봅니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와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합니다. 설명하는 톤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가 상자 묶음을 수거함 옆에 세우십니다. 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덧붙이십니다. 저는 빈 장바구니를 듭니다. 손잡이가 이제 가볍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봅니다. 저도 아주머니를 봅니다.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 그냥 서로 봅니다. 겨울 햇살이 로비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빛이 바닥을 비춥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닙니다.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챙기십니다. 저는 올라갈게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저도 인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십니다. 회색 패딩 뒷모습이 멀어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저는 분리수거장 앞에 혼자 섭니다. 바구니를 내려다봅니다.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까보다 가볍습니다. 손잡이를 줍니다. 아주머니 말이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와요.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봅니다. 수거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가득 차 있고 어떤 것은 반쯤 비어 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갑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표시등이 켜집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울에 빈 바구니를 든 제 모습이 보입니다. 6층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닫힙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저는 바구니 손잡이를 천천히 쥐었다 펴니다. 손바닥에 빨간 자국이 점점 흐려집니다. 아주머니 말이 계속 맴돕니다. 특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합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방 서랍을 엽니다. 서랍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천천히 당기자 서랍이 열립니다. 나무가 레일을 따라 미끄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안에 아이들이 작아져 입지 않는 옷이 접혀 있습니다. 면 티셔츠 6장이 서랍 깊숙이 쌓여 있습니다. 맨 위에 파란색 후드티가 보입니다. 저는 한 벌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파란색 후드티를 먼저 꺼냅니다. 면 소재가 부드럽습니다. 손에 닿는 촉감이 익숙합니다.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후드 안쪽에 작은 얼룩이 있습니다. 언제 생긴 얼룩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라벨을 확인합니다. 100호 사이즈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흰색 긴팔을 꺼냅니다. 소매 부분이 살짝 늘어나 있습니다. 목둘레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무릎 위에 파란 후드티 옆으로 놓습니다. 세 번째는 회색 맨투맨입니다. 앞면에 작은 프린트가 있습니다. 공룡 그림입니다. 색이 바래서 희미합니다. 네 번째로 노란색 티셔츠를 꺼냅니다. 면이 얇아서 비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입던 옷입니다.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다섯 번째는 초록색 카디건입니다. 단추가 5개 달려 있습니다. 맨 아래 단추 하나가 느슨합니다. 실밥이 풀린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검은색 후드 집업을 꺼냅니다. 지퍼가 금속 재질입니다. 지퍼 손잡이 부분이 차갑습니다. 무릎 위가 옷으로 가득 찹니다. 옷들을 하나씩 펼쳐봅니다. 파란 후드티를 들어 올립니다. 팔을 쭉 펴서 크기를 가늠해 봅니다. 작습니다.
흰색 긴팔을 코앞으로 가져갑니다. 세탁 후 햇볕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냄새입니다. 다시 무릎에 내려놓습니다. 회색 맨투맨 목둘레를 손가락으로 만집니다. 천이 부드럽게 늘어납니다. 탄력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손을 뗍니다. 노란 티셔츠를 빛에 비춰봅니다. 창문 쪽으로 들어올립니다. 햇빛이 천을 통과해서 손이 비칩니다. 정말 얇습니다. 초록 카디건 단추를 만집니다. 첫 번째 단추는 단단합니다. 두 번째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단추를 흔들자 실이 더 풀립니다. 검은 후드 집업 지퍼를 올렸다 내립니다. 지퍼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지퍼를 내립니다. 무릎 위 옷들을 봅니다. 6벌이 겹쳐져 있습니다. 색깔이 다양합니다. 파랑, 흰색, 회색, 노랑, 초록, 검정. 작년 여름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넣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동안 서랍은 가득 찼습니다. 새 옷을 넣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찾고 싶은 옷은 늘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위에 있는 옷들을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파란 후드티를 다시 듭니다. 소매를 잡고 흔듭니다. 주름이 펴지지 않습니다. 접힌 자국이 그대로입니다. 흰 긴팔 목둘레를 살핍니다. 실밥이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가위로 잘라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르지 않습니다. 회색 맨투맨을 개어봅니다. 양팔을 맞춰서 반으로 접습니다.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 네모 모양이 됩니다. 노란 티셔츠도 똑같이 접습니다. 천이 얇아서 금방 접힙니다. 초록 카디건은 단추를 채우고 접습니다. 검은 후드 집업은 지퍼를 올리고 접습니다. 6벌이 다시 네모 모양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서랍에 넣지 않습니다. 무릎 위에 그대로 둡니다. 손이 옷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옵니다. 방 안 공기가 따뜻합니다. 난방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옷을 내려다봅니다. 서랍이 열린 채로 있습니다. 안이 반쯤 비어 보입니다. 남은 옷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옷을 다시 서랍에 넣을지 말지 생각합니다. 손이 파란 후드티 위에 머뭅니다. 면천이 손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바닥에 앉은 자세가 불편해집니다. 다리를 조금 움직입니다. 무릎 위 옷들이 살짝 흔들립니다. 저는 움직임을 멈춥니다. 서랍 안 빈 공간을 봅니다. 반쯤 비어 있습니다. 6벌을 다시 넣으면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옷을 만집니다. 파란 후드티 소매 끝을 잡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옷이 펼쳐집니다. 다시 무릎에 내려놓습니다. 방 안이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째깍째깍. 규칙적입니다. 저는 옷들을 한 번 더 봅니다. 6벌이 무릎 위에 있습니다. 서랍은 반쯤 비어 있습니다. 손은 옷 위에 가만히 얹어져 있습니다. 서랍 앞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오른쪽 어깨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왼쪽 어깨가 따라옵니다. 근육이 풀리면서 어깨 높이가 낮아집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갑니다. 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어깨에서 팔꿈치로 무게가 전해집니다. 손목이 뻐근해집니다. 왼쪽 손목이 먼저 느껴집니다. 뼈 주변이 묵직합니다. 오른쪽 손목도 같은 감각이 옵니다. 손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뻐근함이 조금 풀립니다. 손을 다시 무릎 위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이 길어집니다. 들숨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코를 통해 공기가 들어옵니다. 가슴이 조금씩 부풀어 오릅니다.
날숨이 입으로 빠져나갑니다.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배도 따라서 들어갑니다. 호흡이 점점 깊어집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짧은 멈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느껴집니다. 다시 들숨이 시작됩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반복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왼쪽 발바닥 뒤꿈치가 먼저 느껴집니다. 바닥이 단단합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오른쪽 발바닥도 똑같이 느껴집니다. 발가락 끝부터 뒤꿈치까지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무게가 발바닥 전체로 분산됩니다. 발목이 편안합니다.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엄지발가락이 바닥을 살짝 누릅니다. 나머지 발가락들도 따라 움직입니다. 다시 가만히 멈춥니다. 눈이 잠시 감깁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눈동자가 움직임을 멈춥니다. 속눈썹이 아래 눈꺼풀에 닿습니다. 눈 주변 근육이 이완됩니다. 눈썹 사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눈꺼풀 무게가 느껴집니다. 가볍게 감긴 채로 유지됩니다. 몇 초 후 눈이 다시 떠집니다. 천천히 열립니다. 빛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시야가 선명해집니다. 이마에 힘이 풀립니다. 미간 사이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마 피부가 매끄럽게 펴집니다. 주름이 사라집니다. 두피가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뿌리 부분이 가벼워집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두피 전체가 이완됩니다. 머리 무게가 목으로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목이 뒤로 살짝 젖혀집니다. 턱이 위를 향합니다. 목 앞쪽이 늘어납니다. 후두 부분이 당겨지는 느낌입니다. 목을 천천히 원위치로 돌립니다. 턱이 다시 내려옵니다. 목 근육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편안한 각도로 고정됩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집니다. 위아래 입술 사이로 공기가 드나듭니다. 입안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혀가 입천장에서 살짝 떨어집니다. 턱선이 느슨해집니다. 턱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아래턱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이를 악물지 않습니다. 양쪽 관자놀이 부분이 편안해집니다. 맥박이 관자놀이에서 느껴집니다. 작고 규칙적인 박동입니다. 천천히 뜁니다. 손가락이 옷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엄지손가락이 면천을 살짝 문지릅니다. 부드러운 촉감입니다. 손가락 끝에 온기가 느껴집니다. 검지손가락도 천을 만집니다.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이 차례로 움직입니다. 모든 손가락이 천 위에 얹어집니다. 움직임이 멈춥니다. 팔이 축 늘어납니다. 팔꿈치가 구부러진 상태로 이완됩니다. 팔뚝 근육에 힘이 없습니다. 무게가 아래로 향합니다. 윗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긴장이 풀립니다. 팔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등이 둥글게 말립니다.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립니다. 허리 아래쪽이 바닥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등 근육이 늘어납니다. 가슴이 안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날숨과 함께 가슴이 좁아집니다. 늑골 사이 공간이 줄어듭니다. 들숨이 다시 시작되면 가슴이 펴집니다. 배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호흡에 따라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복부 근육에 힘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골반이 뒤로 약간 기울어집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체중이 골반으로 분산됩니다. 안정적입니다. 무릎이 구부러진 채로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압력이 없습니다. 편안한 각도입니다. 다리 전체가 이완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느슨합니다. 긴장이 전혀 없습니다. 발목까지 힘이 빠져 있습니다. 다리 전체가 무겁고 편안합니다. 서랍 앞에서 일어섭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천천히 몸을 들어 올립니다. 다리가 펴지면서 키가 높아집니다. 바닥에서 손을 뗍니다. 거실로 걸어갑니다. 아이 방에서 거실까지 몇 걸음 되지 않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재 위에서 작게 울립니다. 서류 봉투가 놓인 곳으로 다가갑니다. 서류 봉투 3개를 봅니다. 매니 봉투를 집어듭니다. 종이가 손에 닿습니다. 조금 무겁습니다. 봉투를 열어봅니다. 안에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 것들입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닫습니다. 분리수거함에 넣기로 합니다. 봉투를 손에 든 채 현관으로 향합니다. 복도를 지나갑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당깁니다. 복도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갑니다. 분리수거장까지 걸어갑니다. 계단을 이용합니다. 한 층씩 내려갑니다. 발소리가 계단에 울립니다. 1층에 도착합니다. 분리수거장이 보입니다. 종이류 수거함 앞에 섭니다. 뚜껑을 엽니다. 서류 봉투를 안에 넣습니다. 손에서 봉투가 떨어집니다. 수거함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납니다. 저는 뚜껑을 닫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계단을 올라갑니다. 6층까지 천천히 오릅니다. 숨이 조금 차오릅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남은 서류 봉투 2개가 바닥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도 집어듭니다. 다시 현관으로 갑니다. 신발을 다시 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또다시 계단을 내려갑니다. 분리수거장에 도착합니다. 2개를 한 번에 넣습니다. 수거함 안이 조금 찼습니다. 저는 뚜껑을 닫고 돌아섭니다. 계단을 다시 올라갑니다. 집에 들어옵니다. 현관에 택배 상자가 보입니다. 신발장 옆에 밀어뒀던 상자입니다. 저는 상자를 봅니다. 고무 장갑을 가지러 부엌으로 갑니다.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엽니다. 노란색 고무 장갑이 들어 있습니다. 손을 집어넣습니다. 고무 재질이 손을 감쌉니다. 조금 빡빡합니다. 손가락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양손 모두 장갑을 낍니다. 현관으로 돌아갑니다. 택배 상자를 집어듭니다. 골판지가 고무에 닿습니다. 미끄럽지 않습니다. 상자를 눕힙니다.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손으로 옆면을 누릅니다. 골판지가 눌립니다. 상자를 접기 시작합니다. 한쪽 면을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상자가 점점 납작해집니다. 양쪽 끝을 접습니다. 골판지가 겹쳐집니다. 두께가 두껍습니다. 손으로 꾹 누릅니다. 상자가 완전히 접힙니다. 납작한 판자 형태가 됩니다. 저는 상자를 세워둡니다. 벽에 기댑니다. 그때 주방에서 소리가 납니다. 남편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컵을 식탁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주방 문턱에 섭니다. 남편이 현관 쪽을 봅니다. 저를 봅니다. 접어둔 상자를 봅니다. 저는 남편과 눈이 마주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그건 버리려고? 목소리가 조용합니다. 물어보는 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없이 끄덕입니다. 한 번, 천천히. 남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편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납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봅니다. 고무 장갑을 벗습니다. 오른손부터 벗습니다. 고무가 손에서 벗겨지며 소리를 냅니다. 왼손도 벗습니다. 장갑을 부엌 서랍에 넣으러 갑니다. 원래 자리에 넣습니다. 서랍을 닫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물이 손등에 닿습니다. 차갑습니다. 비누를 펴바릅니다.
거품이 생깁니다. 손을 비비며 씻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도 씻습니다. 물로 헹굽니다. 거품이 씻겨 내려갑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습니다. 면 수건이 물기를 흡수합니다. 손이 보송해집니다. 수건을 제자리에 겁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바닥이 깨끗합니다. 서류 봉투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상자도 접어서 세워뒀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겨울 오후 햇살입니다. 비스듬히 바닥을 비춥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움직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습니다. 쿠션이 몸을 받쳐줍니다. 등받이에 기댑니다. 편안합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합니다. 방금 씻어서 깨끗합니다. 손가락을 가만히 봅니다. 비운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주머니가 했던 말입니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와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이렇게 손이 먼저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나가는 일, 상자를 접어서 세우는 일, 특별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나씩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주방에서 남편이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 맞은편에 앉습니다. 저는 남편을 봅니다. 남편도 저를 봅니다.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습니다. 오후가 저물어 갑니다. 아이 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문을 밀고 안으로 걸어갑니다. 바닥에 무릎 위에 올려뒀던 옷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6벌이 네모로 접힌 채 놓여 있습니다. 옷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바닥이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무릎뼈가 바닥에 닿습니다. 자세를 조금 바꿉니다. 파란 후드티를 집어듭니다. 손에 면 천촉감이 전해집니다. 옷을 펼쳐봅니다. 소매가 양옆으로 벌어집니다. 다시 접습니다. 양팔을 가지런히 맞춥니다. 반으로 접습니다. 네모 모양이 됩니다. 정리함을 가지러 일어섭니다. 옷장 위쪽을 봅니다. 플라스틱 정리함이 보입니다. 손을 뻗어 꺼냅니다. 정리함이 가볍습니다. 안이 비어 있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뚜껑을 엽니다. 뚜껑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정리함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옷들 옆에 나란히 둡니다. 뚜껑을 완전히 젖혀둡니다. 파란 후드티를 정리함에 넣습니다. 천천히 안에 놓습니다. 바닥에 평평하게 놓입니다. 옷이 정리함 안에 들어갑니다. 흰색 긴팔을 집어듭니다. 파란 후드티 위에 겹쳐놓습니다. 2벌이 쌓입니다. 저는 회색 맨투맨을 집습니다. 회색 맨투맨을 그 위에 놓습니다. 3벌이 됩니다. 노란 티셔츠를 넣습니다. 4벌째입니다. 초록 카디건을 집어듭니다. 단추 부분을 확인합니다. 느슨한 단추가 여전히 흔들립니다. 나중에 꿰매야 할 것 같습니다. 카디건을 넣습니다. 5벌이 됩니다. 검은 후드 집업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집업을 집어듭니다. 지퍼를 만져봅니다. 금속이 차갑습니다. 지퍼를 한번 올렸다 내립니다. 정리함에 넣지 않습니다. 옆에 따로 둡니다. 이건 남겨둘 것 같습니다. 아직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함 안을 봅니다. 5벌이 들어 있습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손에 잡힌 것만입니다. 뚜껑을 닫습니다. 플라스틱이 맞물리며 소리를 냅니다. 딸깍. 완전히 닫힙니다. 정리함을 들어 올립니다. 양손으로 양쪽을 잡습니다. 무게가 느껴집니다. 옷 5벌의 무게입니다. 옷장 아래쪽 선반에 넣습니다.
선반 위로 밀어넣습니다. 정리함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손을 뗍니다. 옷장 문을 닫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당깁니다. 문이 닫히며 자석이 붙는 소리가 납니다. 옷장이 닫힙니다. 서랍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안이 반쯤 비어 보입니다. 남은 옷들이 한쪽에 쏠려 있습니다. 서랍 안쪽을 손으로 만집니다. 빈 공간이 느껴집니다. 나무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습니다. 남은 옷들을 고르게 펼쳐 놓습니다. 한쪽으로 쏠린 옷을 가운데로 옮깁니다. 서랍 안 공간을 골고루 사용합니다. 옷들이 덜 구겨질 것 같습니다. 검은 후드 집업을 집습니다. 서랍 맨 위에 놓습니다. 평평하게 펼쳐서 놓습니다. 이제 이 옷이 맨 위에 있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레일을 따라 들어갑니다. 나무가 스르륵 소리를 냅니다. 완전히 들어갑니다. 서랍이 닫힙니다. 손잡이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한 번 더 당겨봅니다. 서랍이 다시 열립니다. 안을 확인합니다. 검은 후드 집업이 맨 위에 보입니다. 바로 보입니다. 뒤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회색 맨투맨도 보입니다. 그 아래 다른 옷들도 보입니다. 층층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서랍을 다시 닫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천천히 들어갑니다. 딱 맞게 닫힙니다. 바닥에서 일어섭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냅니다. 손으로 바지를 탁탁 칩니다. 먼지가 떨어집니다. 창문 쪽을 봅니다. 겨울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빛이 약해졌습니다. 오후가 저물어 갑니다. 방 안을 둘러봅니다. 서랍이 닫혀 있습니다. 옷장도 닫혀 있습니다. 바닥이 깨끗합니다. 책상 위에 연필 몇 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공책이 펼쳐진 채로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다 만자리입니다. 저는 공책을 덮어줍니다. 책상 서랍을 살짝 열어봅니다. 안에 지우개, 자, 풀이 들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랍을 닫습니다. 방을 나가기 전에 뒤를 돌아봅니다. 침대가 보입니다. 이불이 개켜져 있습니다. 베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수납장 한 칸이 비어 보입니다. 정리함이 들어간 칸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방 안 공기가 편안합니다. 난방이 따뜻하게 돌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기운이 느껴집니다. 저는 방문을 나섭니다. 문을 살짝 닫습니다. 완전히 닫지 않습니다. 반쯤 열어둡니다. 빛이 복도로 새어나옵니다. 복도를 걸어 거실로 갑니다. 발소리가 작게 납니다. 거실이 보입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갑니다. 소파 옆을 지나갑니다. 주방 쪽으로 향합니다. 물을 마시러 갑니다. 저녁이 깊어집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거리 가로등이 하나씩 켜집니다. 주황빛이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아이들 방 불이 꺼집니다. 복도 끝 방문 아래로 빛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복도를 채웁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집이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이 잠든 것 같습니다. 이불 덮는 소리가 잠시 전 들렸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난방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집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웅웅거리는 낮은 소리입니다. 배관을 타고 열이 퍼져갑니다. 거실 바닥이 따뜻합니다. 발바닥으로 온기가 느껴집니다. 난방이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발목까지 따뜻합니다. 벽시계를 봅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현관 쪽을 봅니다. 접어둔 상자가 벽에 기대어 있습니다.
골판지 색이 어둠 속에서 흐릿합니다. 상자 모서리만 가로등 불빛을 받아 보입니다. 상자 옆으로 공간이 생겼습니다. 서류 봉투가 있던 자리입니다. 바닥이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습니다. 타일 바닥이 깨끗합니다. 먼지 하나 없습니다. 빛을 받아 반들거립니다. 매끄러워 보입니다. 거실 테이블 위를 봅니다. 리모컨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컵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남편 것과 제 것입니다. 소파 쿠션을 만집니다.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눌러봅니다. 탄력이 있습니다. 쿠션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등받이에 기댑니다. 몸이 편안하게 기댑니다. 등 근육이 이완됩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나옵니다. 물 마신 컵을 들고 있습니다. 거실로 걸어옵니다. 발소리가 작습니다. 남편이 컵을 테이블에 놓습니다. 도자기가 나무에 닿는 소리가 납니다. 톡! 작은 소리입니다. 남편이 소파 맞은편에 앉습니다. 쿠션이 눌리는 소리가 납니다. 남편이 몸을 기댑니다. 저와 마주 봅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난방 소리도 들립니다. 창밖을 봅니다. 맞은편 건물 창문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몇 개는 켜져 있고 몇 개는 꺼져 있습니다. 불규칙한 패턴입니다. 거리가 고요합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멀리서 들려옵니다. 소리가 작아집니다. 비워진 자리를 다시 봅니다. 현관 바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상자만 세워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버리러 나갈 것입니다. 거실 한쪽 구석을 봅니다.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잎이 창밖 불빛을 받아 윤기가 납니다. 흙이 마른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화분에 물을 줍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병을 가져옵니다. 화분 위로 물을 천천히 붓습니다. 물이 흙으로 스며듭니다. 흙색이 진해집니다. 물기를 머금으면서 색이 바뀝니다.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물주기를 멈춥니다. 물병을 부엌에 다시 갖다 놓습니다. 싱크대 옆 선반에 세웁니다. 손을 씻습니다. 물이 차갑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습니다. 물기가 닦입니다. 수건을 걸어둡니다. 제자리에 겁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다시 앉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저도 눈을 감습니다. 어둠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소리만 들립니다. 시계 소리, 난방 소리, 호흡 소리. 하루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달력을 보고 상자를 열고 옷을 꺼내고 정리함에 넣었습니다. 손이 움직인 대로 하루가 흘렀습니다. 눈을 뜹니다. 거실이 여전히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남편도 눈을 뜹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칩니다. 말없이 봅니다. 남편이 미소 짓습니다. 저도 따라 웃습니다. 시계를 다시 봅니다. 11시가 가까워집니다. 잘 시간입니다. 저는 일어섭니다. 거실 전등을 끕니다. 스위치를 내립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집니다. 어둠이 거실을 채웁니다. 창밖 불빛만 남습니다. 주황빛이 희미합니다. 하지만 보입니다. 윤곽이 보입니다. 남편도 일어섭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침실 쪽으로 걸어갑니다. 저도 따라갑니다. 복도를 지나갑니다. 아이들 방문 아래가 어둡습니다. 조용합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침실에 들어갑니다. 불을 켭니다. 침대가 보입니다. 이불이 개켜져 있습니다.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입니다.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낀 것 같습니다. 하늘이 잿빛입니다.
커튼을 칩니다. 천이 창문을 가립니다. 빛이 차단됩니다. 방 안만 밝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따뜻합니다. 몸이 이불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남편도 옆에 눕습니다. 이불이 움직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눈이 서서히 적응합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호흡이 고릅니다. 들숨과 날숨이 규칙적입니다. 남편 호흡도 들립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방 안을 채웁니다. 비워진 자리에 하루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무언가를 더 드리기 전에 자리를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3장을 분리수거함에 넣고 상자를 접어 세우고 아이 옷 5벌을 정리함에 담았습니다. 전부를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손에 잡힌 것만 정리했습니다. 물건을 비웠더니 숨 쉴 틈이 생겼습니다. 서랍을 열 때 찾는 것이 바로 보였고 현관 바닥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모두 바꾸지 않아도 집의 공기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비운다는 말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비워진 자리에 하루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내일은 또 뭔가 채워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 비운 만큼은 제가 고른 것들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따뜻한 밤 보내세요.